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인 스티븐 윌리엄스는 코웃음을 치며 방송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KF-21의 첫 시험 비행이 공개된 순간 그의 표정은 충격과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 방송 도중 급히 말을 바꾼 그는 급기야 생방송에서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윌리엄스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군사 전문가로 일했고, 지금은 여러 방송사에서 안보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아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뉴욕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분장실에서 바른 메이크업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고 있었어요. 진행자가 한국의 KF-21 개발 소식을 전하는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첨단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방송 내내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무기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라며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을 그저 미국 기술을 조립만 하는 나라로 여기고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허황된 꿈에 대해 한참 웃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오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미국 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한국 걔네가 뭘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방송 발언이 인터넷에 퍼진 후 한국에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는 분노한 한국인들의 댓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만한 미국인, 한국을 무시하는 거냐는 말들이 달리고 있었죠. 당시에는 그저 과민한 반응이라고 치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 뒤에는 자부심이 숨어 있었고 그것은 결코 허황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제 사무실 책상에 한 장의 초대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보낸 KF-21의 첫 시험 비행 참관 초청장이었죠.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보러 가봐야 시간 낭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고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한국 경상남도 사천의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비행기가 이륙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KF-21이 활주로 위에 서 있었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투기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KF-21은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을 가르며 완벽한 기동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제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KF-21이 착륙한 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불가능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을 때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함께 승리의 기쁨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했지만 결국 해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송 인터뷰를 요청했고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단지 전투기 하나에 대한 판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의지와 꿈,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놀라운 여정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한국이 자체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F-35 전투기 기술 이전 거부가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당시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 측의 기술 이전 요청에 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핵심 기술은 공유할 수 없어요. 고위 관리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동안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켜야지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한국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8조 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당시 워싱턴 내 분위기는 어땠는지 아세요? 모두가 비웃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든다고? 난 내 월급을 걸고 그들이 실패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는 항공역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 기술 등이 총망라되어야 하는데 그런 복합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수년 전부터 조용히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유학한 항공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국내 대학들과 연구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죠.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베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독자적인 설계로 시작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때로는 며칠씩 집에 가지 못하고 연구실에서 잠을 자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접근법은 정말 독특했어요. 그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혁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예를 들어 항공기 동체 제작에 있어 기존의 금속 가공 기술 대신 첨단 복합 소재를 적극 활용했죠. 이를 통해 무게는 줄이면서도 강도는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전자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10분 활용했어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국방 분야로 흘러들어갔죠. 스마트폰을 만들던 기술이 전투기의 두뇌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된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너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었어요. KF-21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약 2,500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개발했죠.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밤낮 없이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소설가들이 모여 백과사전을 쓰는 것과 같은 대규모 작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한국이 그런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하나의 꿈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저 표면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그 아래 숨겨진 열정과 잠재력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점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종종 조용히 남들의 관심 밖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한국은 화려한 홍보나 선전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천 공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의 요람이었어요. 엔지니어만 1,500명이 넘게 일하고 있었고 1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곳이었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경납고의 KF-21 시제기가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윌리엄스 씨. 우리의 자랑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를 맡은 김 박사가 웃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이끌고 각종 테스트 시설을 돌아다니며 설명을 이어갔죠. 풍동 실험실, 레이더 테스트 시설, 비행 시뮬레이터.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ESA 레이더 개발 구역이었어요. AESA 능동 전자 주사식 배열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적기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핵심 장비죠. 이전까지 한국은 이 기술을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레이더입니다. 탐지 거리와 정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김 박사가 자신 있게 말하는 동안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니터에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표와 수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적외선 추적 장비 개발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에서는 밤에도 적기를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센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실 안은 완전히 어둡게 통제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은 특수 고글을 쓰고 미세한 열 신호를 감지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이 센서는 100km 밖에서도 제트 엔진의 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나 안개 속에서도 작동하죠.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유럽 몇몇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중간에 멈춰서서 공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는 피로가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은 공대공 미사일 테스트 구역이었어요. 한국은 KF-21에 탑재할 자체 미사일 천궁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는 화면 앞에 서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지난주 테스트 영상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을 보세요.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어 5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정밀한 공학과 수천 시간의 연구 결과였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목을 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윌리엄스 씨, 놀랐나요?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사라지고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공장 투어를 마치고 첫 시험 비행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2년 7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활주로 주변에는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KF-21 보라매가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KF-21이 활주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륙,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모인 사람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KF-21은 마치 독수리처럼 하늘을 가르며 완벽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고속 기동, 급상승, 선회,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어요.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시스템 정상, 기체 안정적, 모든 테스트 항목 통과 중.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기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꿈과 열정 그리고 끈기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한 모든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착륙한 후 조종사가 기체에서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갔어요. 환호와 축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제 우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윌리엄스 씨? 그의 얼굴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KF-21의 시험 비행 성공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CNN의 특별 보도를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출연해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베이징에서는 급히 군사 전문가들을 소집한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 중국 내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실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대요. 대형 스크린에는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 성능을 분석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군사위원회의 한장성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이었죠. 비록 F-22나 F-35 같은 최고급 스텔스기에 비하면 약간 부족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KF-21의 완전 스텔스 버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황구15나 CCTV 같은 매체에서는 한국의 신형 전투기는 기술적으로 중국보다 열세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는 논조를 이어가고 있었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방어력 증강을 비난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기술적으로 중국의 J-20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은 무의미한 군비 경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웃음이 나왔어요. 만약 KF-21이 그렇게 열등한 무기라면 왜 중국이 그토록 긴급하게 대책 회의를 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반응 자체가 KF-21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한편에서는 동맹국의 국방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산 무기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KF-21 개발이 F-35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대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저 우리는 동맹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지지합니다. 라는 외교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죠. 제 옛 동료인 마이클은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스티븐,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한국이 우리 전투기 시장을 빼앗아 갈까봐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어. 록히드 마틴 주식도 벌써 7% 하락했다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KF-21을 구매하겠다는 해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동과 남미, 유럽의 일부 국가들까지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KF-21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가격, 기술 이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적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F-21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 제가 우연히 함께 있었는데 폴란드 국방장관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감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전투기도 검토했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KF-21이 가장 뛰어납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인 한국 측 입장이 매력적이네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국제 무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한국이 만든 KF-21은 한 대당 약 650억 원. 미국의 F-35가 한 대당 1,500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F-35의 80% 이상을 구현했으니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이었습니다. KF-21을 사려면 이제 줄을 서야 할 거예요. 생산량보다 주문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여 개국에서 공식적으로 구매 의사를 밝혔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의 생산 라인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는 KF-21 주변에 각국군 관계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한 관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중동의 한 국가 대표단은 KF-21 앞에서 한참을 서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니. 그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산업적, 경제적 승리이기도 했어요. KF-21 하나로 최소 40조 원 이상의 수출 효과가 예상되고 있었고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또한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민간 항공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중형 여객기 개발에 착수했고 드론과 우주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KF-21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도약대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관련 부품 업체들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항공우주 공학이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KF-21이 불러온 변화는 산업 구조와 사회 분위기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소비국이 아닌 첨단 무기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미국의 한 국제 정치 전문가의 분석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저는 그 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고 이전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인들의 끈기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비웃음과 의심 속에서도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KF-21은 그저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한 국가의 꿈과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제가 사천 공장을 떠나기 전 KF-21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조차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해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항공산업의 선두주자로 당당히 도약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룰지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방송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워싱턴 DC의 CBS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대본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정말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으니까요. 5, 4, 3, 2, 1 방송 시작합니다. PD의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빨간불이 들어오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 단언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방송은 이어졌고 저는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KF-21의 비행 장면과 기술적 성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국방부의 옛 동료들까지 연락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격려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약간의 조롱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제 사과 영상은 한국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인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솔직한 모습이 오히려 더 멋있네요. 이제 한국에 직접 와서 KF-21을 연구해보세요. 이런 따뜻한 반응에 정말 감동하고 있었어요. 비난과 분노 대신 이해와 격려를 받는 것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깊이 KF-21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KF-21의 엔진과 설계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을 직접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저는 그들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F-21의 엔진이었습니다. GE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상당 부분 개량했더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설계한 냉각 시스템입니다. 엔진 효율을 8% 높이고 수명도 20% 연장시켰죠.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혁신이었으니까요. 또한 KF-21의 항공전자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통합 임무 컴퓨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볼 기회도 있었어요. 조종간을 잡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비행은 불가능했지만 시뮬레이션만으로도 KF-21의 뛰어난 조종성과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시험 비행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KF-21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F-35를 타봤지만 솔직히 말해서 조종 감각은 우리 KF-21이 더 좋습니다. 더 자연스럽고 조종사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하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국 기술력의 진정한 깊이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지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집념과 끝없는 도전 정신이 저를 감동시켰죠. 그들은 수많은 장애물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KF-21 개발팀의 송 박사가 저를 송별회에 초대했어요. 서울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열린 자리였죠.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송 박사가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우리를 의심했던 것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의심이 우리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으니까요. 저들에게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원망이나 비난 대신 그들은 제 회의적인 태도조차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꿨던 겁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취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전투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인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보며 이제는 한국의 KF-21이 그 하늘을 수호하고 있다는 생각에 묘한 감동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항공산업의 선두주자로 당당히 도약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성취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기만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절대 다른 이들의 꿈과 열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끈기와 열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KF-21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계를 뒤흔든 그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